고등학교 과학 어디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같이 한번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같이 한번 앞으로 몇 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한번 잡아가면서 여러분들 어, 혼자 공부할 때 어려웠던 부분이나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감이 잡혀야 될지 모르겠는 부분들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 물질과 규칙성에서 물질과 규칙성과 결합 그리고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물질, 우리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 배운 건데 물질과 물체를 많이 헷갈려해요. 물체는 그쵸?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들 혹은 공기 이런 것들이 물체가 되겠고요. 그러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만드는, 이루는 재료들, 그게 바로 물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젓가락의 물질은 나무가 되겠고요. 공기의 물질, 공기의 재료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산소, 탄소는 아니구나.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등이 각각의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물질을 좀 더 이루고 있는 그 구조들을 보면 더 이루고 있는 더 기본 재료들을 보면은 원자라고 하는 입자들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입자, 원자. 근데 그 원자를 좀 더 들어가 보면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요. 그 원자핵 주변을 전자라고 하는 것이 돌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중학교 2학년 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라고 하는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양성자 같은 경우에는 유커크 2개와 디커크 하나, 중성자의 경우에는 유커크 하나와 디커크 2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러한 얘기들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런 것들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빅뱅이라고 하는 현상으로부터 이 우주 그리고 이런 쿼크들, 입자들, 물질들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에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우리 우주는 시작했습니다. 그 점이 갑자기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빅뱅이 일어났고요. 빅뱅 말 그대로 큰 꽝이죠. 우주가 탄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는 점점 식어갔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는 점점 커져갔고요. 온도는 점점 적어졌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런 기본 입자들, 쿼크나 전자 같은 기본 입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그 쿼크들이 서로 합쳐져서 서로 결합하여 양성자, 중성자 같은 입자들 그리고 그 우리 수소 입자 같은 경우 수소라는 원자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자 핵이 양성자 하나입니다. 하지만 헬륨 같은 경우에는 원자 핵이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게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원자가 되었죠. 빅뱅 우주론은 처음에는 정상 우주론을 얘기했던 프레드 호일 같은 사람들이 큰 꽝이라고 놀렸어요. 사실 이 빅뱅이라는 이름이 이 빅뱅을 주장했던 가모브가 지은 이름이 아니라 호일이라고 하는 빅뱅을 반대했던 가모브 반대에 있었던 가모브랑 대적했던 과학자가 농담 삼아서 그 가모브의 이론 큰 꽝 아니야 결국에 폭발 큰 꽝 빅뱅이라고 놀림 받던 게 이름이 됐는데요. 이 빅뱅이 지지받는 가장 큰 2가지 증거를 얘기해주면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빛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빅뱅이라 할 때 이 우주에는 빛도 왔다 갔다 지나다녔었는데요. 문제는 얘가 잡히기 전까지는 얘가 전자 같은 것들도 막 떠다니고 양성자 떠다니고 중성자 또 떠다니고 이렇게 막 떠다닐 때는 빛이 전자들에 가로막혀서 지나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온도가 식으면서 그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 원자 핵이 전자를 잡게 되고 전자들이 여기저기 떠다니던 것이 잡히니까 또 이제 빛이 지나가게 되었죠. 특히 이때 이 온도에 따라 이 우주가 몇 도였냐에 따라 이 빛도 세기가 달라지는데요. 그때 그 빛이 감지되어 가지고 관측되어 가지고 진짜 우주가 어떤 큰 폭발로부터 일어났고 그게 식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같은 우주가 되었구나. 그때 그 빛을 우리가 지금도 관측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관측하게 되면서 하나 받아들여졌고요. 또 하나 양성자와 중성자의 경우 또 중성자는 이제 붕괴를 해서 양성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계산해 봤을 때 초기 우주에서 만들어진
초기 빅뱅이라고 하는 큰 폭발로 인해 만들어진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는 약 7대 1입니다. 근데 이 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륨 원자핵 같은 경우에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로 이루어져 있고 수소 원자핵 같은 경우는 양성자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7대 1 비율의 양성자, 중성자를 가지고 헬륨 원자랑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의 개수가 각각 12대 1이라는 비율이겠고요. 여기서 질량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질량은 양성자와 원자핵에서 질량수라는 것은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산 건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눴을 때 전체의 질량수가 12. 각각이 1씩이니까 1이 12개, 12. 헬륨 원자핵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합쳐서 질량수가 4. 라고 해서 질량비를 세어보니 3대 1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역시 3대 1로 우리가 측정되고 있어요. 즉 빅뱅으로 인해서 예측되는 수소, 헬륨 질량비와 실제 측정비가 같다는 것이죠. 이렇게 빅뱅 우주론은 그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다만 이 원자들이 어떤 게 어떤 원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건 이제 우리가 스펙트럼이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스펙트럼에는 일단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태양빛 같은 것들을 이제 분광기로 관측하게 되면 빨간색부터 검은, 보라색까지 연속된 띠 같은 무늬가 나타나요. 쭉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보 쭉 이어지는 연속된 띠가 나타나요. 이걸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다만 이 빛이 지나오다가 저온의 기체를 지나오게 되면은 이 연속된 띠 중에서도 일부 중간중간이 검은색으로 비어있는 띠가 만들어져요. 얘가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고온의 기체를 지나오게 될 경우 반대로 검정색 바탕에 중간중간 색깔띠가 있는 색깔 선이 나타나는 띠가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가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결국엔 연속 스펙트럼하고 다른 선 스펙트럼 만들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다고 했는데, 이 도는 것이 특정한 궤도가 있어요. 아무데나 막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궤도만 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딱 그 궤도와 다른 궤도 사이 에너지 양에 딱 적합한, 딱 그 궤도와 궤도 간 에너지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받거나 방출하면은 얘가 또 전자가 다른 궤도로 이동할 수 있어요. 다만 저온의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 빛을 지나오다가 이 기체가 그 에너지,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연속된 스펙트럼에서 검정색 무늬가 나타나는 것이고, 색깔 띠에서 검정색 선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고온의 기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얘가 그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내보내기 때문에 또 검정색 바탕에 색깔 있는 색선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다만 이 선들 나타나는 것이 원소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즉 이 스펙트럼을 가지고 우리가 구성 원소가 어떤 원소인지, 이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가 어떤 원소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이어서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별 같은 경우에는 이 만들어진 우주에서 가스 구름들이 막 뭉치기 시작합니다. 이 뭉치는 이유는 그렇죠. 중력이란 힘 때문이겠죠. 가스 구름들이 막 뭉치기 시작하면서 성운이 만들어지고요. 성운, 이런 티끌이나 먼지 같은 것들이 마치 구름처럼 모여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을 겁니다. 이 성운들에 있던 물질들이 또다시 또 뭉쳐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끌어당기고 뭉치기 시작하면서 원시별이 되고요. 얘가 수축하면서 점점 더 뭉쳐지면서 그 안에 온도와 압력이 높아지게 돼요. 그러면서 수소핵들이 서로 융합하여 또 다른 원소가 되는
수소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이 별 안에서는 수소들이 뭉쳐서 헬륨이 되고요. 헬륨들이 뭉쳐서 탄소와 산소가 됩니다. 걔네가 또 뭉쳐서 황과 규소가 되죠. 이 별에서는 이 항성 내부에서는 철까지밖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핵융합이 끝난 별, 철까지 모든 수소가 다 최종 단계까지 다 만들어진 더 이상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는 별은 이제 붕괴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별들이 만들어진 원인은 성운들, 그러니까 그 가스 구름들, 가스나 먼지들이 서로 뭉쳐졌기 때문이에요. 이 뭉쳐지는 거의 원인은 중력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별 같은 경우엔 안에서 그 온도와 압력이 높다 보니 핵융합이 일어나서 바깥으로 중력 반대 방향을 또 미는 힘도 생겨나게 돼요. 별 가운데로는 점점 먼지들이나 그런 성분들이, 별을 구성한 성분들이 점점 더 가운데로 향하려고 하는 중력이 작용하고요. 반대로는 핵융합으로 인한 그 밀어내는 힘이 작용합니다. 하지만 핵융합이 다 끝난다면, 즉 수소 같은 원소들이 다 핵융합이 끝나서 더 이상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별은 중력밖에 작용하지 않아서 점점 더 수축하고 하다가 붕괴되고 말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폭발이 초신성 폭발인데요. 초신성 폭발, 신성. 별이 새로 만들어질 때보다 더 커다란, 별이 새로 만들어질 때보다 더 큰 폭발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큰 폭발로 인해 또다시 더 큰 온도와 더 큰 압력이 작용하겠죠.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은 이때 만들어지고 또 이때 그 폭발로 인해 방출되게 되죠. 태양계의 경우에는 이 성운들이 수축하고 회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성운에서 원시별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회전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가운데에는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 바깥쪽에는 원반들이 만들어집니다. 원반이라고 써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먼지 구름 같은 것들이 원반 형태로, 태양을 중심으로 원반 형태로 뭉쳐지게 되는 거죠. 또 그러다 보니 또 이 원반처럼 구성되어 있던, 분포되어 있던 먼지들이 또 뭉쳐지게 되어 원시 행성이 되고요. 그 중에 하나, 태양계에서 세 번째에 있는 행성에서 온도가 낮아지고 비가 내리며 바다가 형성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요. 물론 과학자들마다 말이 많습니다. 이 물은 외계에서 왔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요. 대규모 비가 왔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이 지구란 행성에서 바다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그 바다 안에서 생명체가 등장하게 되죠. 앞으로 이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 과연 어떠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또 마저 보도록 하죠. 오늘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은 과학, 고등과학 어디서부터 볼까요?